이틀 뒤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49제입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이날 저녁 유가족들은 이태원역 3번 출구에서 이런 이름의 추모제를 엽니다. 사진과 이름을 공개할 마음이 있는 유가족들은 시민 분향소도 차릴 예정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도 많은 시민이 슬픔을 나눌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참사 진상규명 위한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유가족협의회는 국회를 찾아서 조속한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최근 여권에서 불거진 발언 논란을 비판하면서 국민의힘에 공식 면담을 요청하고요. 또 참사 관련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도 촉구했습니다. 어제 유가족들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면서 1,000여만 원의 돈을 모았습니다. 왜일까요? 패션 디자이너라는 꿈이 있었던 아이가 그 꿈을 위해 유학 자금으로 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은 아이의 묘자리를 사는데 쓰이게 됩니다. 국화꽃이 슬프다고 합니까? 국화꽃이 억울하다고 합니까? 국화꽃은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추모도 받고. 대통령은 사과하십시오. 주어가 정확히 들어간 사과를 하십시오. 장제원 의원은 아들이 있으시지요. 지안이보다 2살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같은 연예계에 종사하시지요. 그 아들이 무사한 것이 제겐 큰 기쁨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희생자에 포함돼 있어도 국정조사를 반대했을까요? 권성동 의원의 세월호의 길을 가지 말라거나 이태원 유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정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도움이 절실하고 힘도 없는 유가족들을 왜 자꾸 반정부 세력처럼 몰아가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조특위위원들은 더 이상의 쇼를 멈추고 조속히 특위로 원대 복귀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유가족의 요구를 경청하고 있다면서 가장 좋고 바람직한 길이 뭔지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조사특위 야당 위원들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오늘부터 야 3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하겠다면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예산안 협상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이러면서 거부했는데요. 여야 입장을 들어보시죠. 구체적인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거나 엉뚱한 자료를 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저 국정조사 기간을 잘 모면해 보려는 생각이라면 큰 오산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온전한 국정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유가족들의 증인 그리고 참고인 출석은 필수적입니다. 무엇이 무서워서 유가족들을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사에서 대통령실이 과연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다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하는 부분인데요. 이 대통령실 현장 조사는 진상규명의 핵심입니다. 예산 통과되는 걸 보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제시하는 국정조사 내용들, 현장 조사, 기관 보고, 그다음에 청문회 이런 것들이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정치 공세로 그냥 책임 뒤집어 씌우기라든지 이런 프레이밍으로 갈 것인지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겨냥한 막말을 SNS에 올려서 논란이 됐습니다. 유족들은 다시 한번 분노했고요. 국민의힘은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 보고 오시죠. 국민의힘 소속 김민아 창원시 의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등을 겨냥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말을 SNS에 올렸습니다. 유가족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언론의 김 의원 발언에 대한 인용 보도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유가족들 앞에서 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것도 대무장만하게 그런 기자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당혹감 속에 즉각 김 의원을 경남도당 윤리위원회로 회부하면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경남도당에서 지금 윤리위에 회부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절차를 밟아야죠. 네. 당 지도부 차원에서 윤리위 회부로 도당에서 결과를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은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조금이라도 공감하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다못해 옆집 사람이 이웃이 그런 일을 당해도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김민아 시의원 사과 뒤에 공인인 걸 깜빡했다, 공인인 걸 인지하지 못하고 한 발언이라고 말해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됐네요. 자,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도 여전히 난항입니다. 쟁점이 되는 법인세 완화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한 발 물러나서 인하폭을 1에서 2%포인트로 줄이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이른바 낙수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물러나지 않는 상황인데요. 내일 협상 시한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극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여야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당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문제라면 민주당 대표실에 사진을 걸어놓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법인세를 1%, 2% 낮추었던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인하 2년 유예안이라도 받으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틀 연속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반박했습니다. 100여 개 남짓한 초대 기업에 혜택을 주느니 사정이 더 열악한 중소, 중견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주자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법인세 인하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고 발끈했습니다. 한나라당 등 그런 당에서 훨씬 더 많은 법인세를 깎자고 해왔고, 그래서 정부로서는 예산 처리를 위해서 부득이 1%라든가 2% 선에서 그때 타협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에 역대 최장 지각 예산인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모두의 양보를 압박한 가운데 오늘도 협상은 계속됩니다.